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생강청 대신 이걸 만들면 면역력이 무려 5배나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강청만 만들고 계시는데 정작 가장 강력한 면역력 증진 방법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추워도 콧물이 나고 기침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끓여 드시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바로 생강과 배를 함께 발효시킨 천연 효소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생강청보다 면역력을 5배나 높여주는 생강배 발효액 만드는 법과 함께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9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올겨울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번 겨울 생강배 발효액으로 면역력 관리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미로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균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끓여 먹는 것과 발효시켜 먹는 것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생강차만 끓여 마시면 감기가 예방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 생강의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아무도 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생강과 배를 설탕과 함께 발효시키면 자연 발효균이 생성됩니다. 이 발효균들이 생강의 진저롤과 배의 아르부틴 성분을 분해하면서 더욱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로 변환시키는 거죠. 마치 김치를 발효시키면 유산균이 생기는 것처럼 생강배 발효액에서는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유익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 논문집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생강 추출물이 몸속 비장세포의 증식을 최대로 높이고 체내 면역기관의 주요 기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이 더해지면 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부산의 58세 김정숙님 사례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평소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한 달씩 고생하셨대요. 병원을 다녀도 약을 먹어도 면역력이 약해서 반복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3개월간 드신 결과 그해 겨울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로 고생할 때도 끄떡없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생강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강과 배를 함께 발효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생강 200지, 배 800지의 비율로 준비하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에 설탕 500지를 넣고 잘 섞어서 유리병에 담아두면 됩니다. 서늘한 곳에서 3개월 이상 발효시키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생강이 진저롤과 배의 시너지가 염증을 5배 빠르게 줄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생강만 먹을 때보다 배와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5배나 강해진다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강은 알아도 왜 배를 넣어야 하는지는 모르고 계십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는 기관지에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따로따로 먹으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본다는 걸 아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은 생강의 진저롤과 배의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만나면 화학적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염증을 매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과 류코트리엔 같은 물질의 체내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배에 루테올린이 더해지면 이 항염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마치 11이 2가 아니라 5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배에는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들이 생강의 진저롤 흡수를 도와서 체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52세 이영희님의 경우를 보면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만성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하루 2번씩 4개월간 드신 결과 관절 통증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진통제 복용 횟수도 월 20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드시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식후 30분에 드시면 소화도 도와주고 영양 흡수도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배의 수분과 생강의 쇼가올이 기관지를 보호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만 먹으면 기관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배를 함께 넣으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기침에는 무조건 생강차가 최고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생강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기침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를 함께 넣으면 이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이 쇼가올은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가래를 삭이는 강력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쇼가올은 약간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의 수분과 팩틴 성분이 더해지면 쇼가올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극은 중화시키는 거죠. 마치 방패와 창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에는 수분이 88% 이상 함유되어 있고 루테올린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동시에 생강의 쇼가올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은 사례인데요. 서울의 45세 박민수님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만성기관지염으로 겨울만 되면 기침이 끊이질 않았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침 때문에 회의 중에도 민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숟가락씩 2개월간 드신 결과 기침 빈도가 8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밤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액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관지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핵심이에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한 숟가락씩 드시되 목이 간질간질할 때는 수시로 드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기관지가 정말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발효 숙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가 소화 흡수를 돕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강을 먹으면 속이 쓰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생강이 좋다는 건 알지만 매운맛 때문에 먹기 힘들다는 분들 많으시죠? 충격적인 사실은 생강을 발효시키면 매운맛은 줄어들면서 효능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생강은 매워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생으로만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발효 과정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과 배를 설탕과 함께 발효시키면 자연 효소들이 생성됩니다. 이 효소들이 생강의 거친 섬유질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매운 성분을 순화시키는 거죠. 마치 김치가 발효되면서 맛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동시에 배의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아제가 활성화되면서 전분 분해를 도와줍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도 발효 과정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전환되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62세 최순자님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 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만성 소화불량으로 2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제를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생강이 좋다는 걸 알지만 매운맛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은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워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었고 3개월간 꾸준히 드신 결과 소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해요. 소화제 복용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발효액은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하루 식후마다 한 숟가락씩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꼭 드시길 권장합니다. 5번째, 배의 비타민C와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과 배를 함께 발효시키면 노화 방지 효과가 일반 생강차의 3배 이상 강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노화 방지에는 비타민C 보충제가 최고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천연 발효 식품의 항산화 효과가 합성 비타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생강이 진저롤, 쇼가올과 만나면 항산화 시너지를 일으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이고 진저롤과 쇼가올은 지용성 항산화제예요.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세포막의 안팎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중방어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하는데 수용성과 지용성 항산화제가 함께 있으면 360도 전방위로 보호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폴리페놀 성분이 추가로 더해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55세 정미란님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평소 피로가 심하고 피부에 기미와 주근깨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각종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봤지만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5개월간 드신 결과 피부 톤이 2단계 밝아지고 기미가 연해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만성 피로가 사라져서 활력이 넘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액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를 원하신다면 꾸준한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 1-2회 공복이나 식전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6번째, 발효액의 유기산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생강배 발효액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서 면역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먹어야 장이 건강해진다.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인공 유산균만 의존하면 자연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발효액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과 배를 발효시키면 자연 발효 과정에서 각종 유기산이 생성됩니다. 젖산, 초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들이 장내 pH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환경이 유익균이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마치 비옥한 토양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몸의 자연 면역력이 스스로 강해지는 거죠. 동시에 생강의 진저롤이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면서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증식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알게 된 대전의 48세 김현주님 사례를 보면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대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설사를 하고 배가 자주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각종 유산균 제품을 먹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대요.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3개월간 드신 결과 장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90%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는 평생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2번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장내 환경이 최적화됩니다. 7번째, 생강이 진지배인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체력을 회복시키는 원리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지베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를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단백질은 고기로 먹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생강이 진지배인 효소는 고기나 생선의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기 요리할 때 생강을 넣는 거예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를 돕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마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처럼 큰 단백질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장에서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발효 과정을 거치면 진지배인 효소의 활성이 더욱 높아져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인데요. 인천의 67세 이철수님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대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급격히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 식사 후마다 드시기 시작하면서 고기 소화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해요. 4개월 만에 근육량이 늘어나고 체력이 회복됐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액을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요리를 드실 때는 꼭 함께 드시길 권장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한 숟가락 드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8번째, 배의 칼륨과 생강의 쇼가올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좌절하신 적 있으세요? 충격적인 사실은 생강배 발효액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고혈압은 약으로만 관리해야 한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소홀히 하면 평생 약에 의존하게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 배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이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동시에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거죠.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고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걸 방지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이 혈관벽의 손상과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액 내 염증 반응을 줄인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보고된 61세 박영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정말 인상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고혈압으로 15년간 약을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약을 계속 늘려야 했대요. 그런데 생강배 발효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6개월간 드신 결과 혈압이 안정화되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하네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 2번 규칙적으로 드시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발효 숙성 기간이 길수록 효능이 강해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배 발효액은 숙성 기간이 길수록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으면 신선해서 좋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발효식품은 숙성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해요. 발효 숙성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과 배를 설탕과 함께 담그면 처음 1-2주는 삼투압 작용으로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발효가 시작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생강의 거친 성분들이 부드럽게 분해되면서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전환돼요. 6개월이 지나면 발효가 정점에 달하면서 새콤달콤한 맛과 함께 생강 고유의 깊은 향이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효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에요. 마치 와인이나 된장이 오래 숙성될수록 풍미와 영양가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학 저널에 실린 사례를 보면요. 실제로 3개월 숙성한 발효액보다 6개월 숙성한 발효액의 항산화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발효액 전문가들은 생강 200지에 배 800지, 설탕 500지의 비율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이 비율로 만들어서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숙성시키라고 권장합니다. 제가 알게 된 광주의 53세 최은미님 사례를 보면요. 처음에는 1개월 만에 먹기 시작했다가 효과가 미미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6개월 숙성한 발효액을 드셨을 때는 효과가 확연히 달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로 이름은 감췄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감기를 달고 살던 가족들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효액을 만들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기다리셔야 하고 6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최고의 효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1-2년 보관 가능하니까 가을에 제철 재료로 많이 만들어 두시길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강배 발효액의 9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강청만 만들었던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생강배 발효액을 만들 때 주의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설탕 함량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효액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한 숟가락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서 공복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 올 수 있어요.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생강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시고 적절한 용량을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도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당량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생강 200지과 배 800지의 황금 비율로 만드세요. 이 비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조합입니다. 생강은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배는 씨를 제거한 후 4등분해서 준비하세요. 여기에 설탕 500지를 넣고 잘 섞어서 소독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한지나 면포로 입구를 덮고 고무줄로 고정한 후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니까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면 터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재료를 뒤집어주면 발효가 고르게 진행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이상 숙성시키세요. 3주쯤 지나면 새콤한 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발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입니다. 3개월 후에 건더기를 걸러내고 액기스만 다시 항아리에 넣어서 추가로 3개월 더 숙성시키면 완벽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보면 6개월 이상 숙성시킨 발효액의 항산화 지수가 3개월 숙성한 것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래 숙성시킬수록 풍미와 효과가 좋아지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세요. 세 번째 실천 방법, 하루 1-2에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저녁 식후에 한 숟가락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발효액 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꾸준히 3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면역력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보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차갑게 해서 드시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의 효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어요.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강을 발효시켜 먹으면 효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저롤, 쇼가올, 진지베인, 그리고 배에 루테올린, 아르부틴, 비타민C. 이 모든 성분들이 발효 과정에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노화를 방지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입니다. 하루 이틀 만들어서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최소 6개월은 숙성시켜야 하고 드실 때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생강배 발효액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사,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발효액은 그 여정에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거예요. 자, 이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번 겨울 생강배 발효액으로 면역력 관리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강배 발효액을 만들어 드시고 건강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어벽입니다. 건강한 면역력이 있어야 감기도, 독감도, 각종 질병도 이겨낼 수 있어요. 생강배 발효액은 단순히 면역력만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염증을 줄이고 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동시에 면역력도 강화시키는 거죠. 이번 가을, 이번 겨울 제철 생강과 배로 발효액을 만들어 보세요. 6개월 후 드실 때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해 보세요. 어머, 올겨울 감기 한번 안 걸렸네? 하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만들어두면 1-2년 보관 가능하니까 올 가을에 꼭 만들어 보세요. 최소 6개월은 숙성시키고 드실 때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서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걸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